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아무 이상 없이 건강검진을 마쳤는데 2달 만에 병이 터졌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졌던 마음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말년의 건강은 음식도 운동도 아닌 마음에서 무너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각, 감정, 말버릇이 당신의 면역을 갉아먹고 장기를 상하게 만들며 결국 병이 됩니다. 오늘은 몸보다 무서운 마음 습관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고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 부정적 예상의 굴레.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의 작은 변화에도 혹시 큰 병이 아닐까? 이제 나이가 드니 몸이 망가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이러한 부정적 예상은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마음의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걱정과 불안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해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면 우리 몸의 방어막이 약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혈압을 올리며 당뇨의 위험을 높입니다. 생각만으로도 병을 부를 수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일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두 번째 습관, 억눌린 분노의 독.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참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른이라면 화를 내면 안 되지. 내가 참으면 되는 일이야. 이런 마음으로 삼켜온 분노들이 가슴 속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점잖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억눌린 분노는 가장 먼저 위장을 공격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쓰리며 식욕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압이 급격히 오르기도 합니다. 뒷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움을 느끼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말하던 우라병의 정체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지만 건강하게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병이라는 형태로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화를 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리고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일로 속상했어. 이런 상황이 화가 났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또는 일기를 써보시거나 혼자 있을 때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없는 척하지 않는 것, 억지로 누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함.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만 떠오르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혹은 몇십 년 전에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 그때 그 상황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말했더라면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새도록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뇌는 과거를 떠올릴 때와 실제로 그 일을 겪을 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즉, 과거의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 몸은 그 스트레스를 다시 한번 겪게 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은 오르며 호르몬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리고 밤잠을 설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자책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오늘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금 이 순간이 나의 현실이야.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 보십시오. 발가락을 움직여 보거나 깊게 숨을 쉬거나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습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들. 내가 뭘 잘하겠어. 나는 늘 부족했어. 이 나이에 뭘 해봤자.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하고 계신가요?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자기 비난은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면역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또한 자기 비난은 신경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만성 스트레스 상태를 만듭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이 주인의 말을 그대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프다고 계속 말하면 몸이 정말로 아파지고 나는 쓸모없다고 말하면 활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나는 소중하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 몸도 그에 따라 반응합니다. 물론 갑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하라고 하면 어색하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 대신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 보십시오.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잘 안 됐네. 나는 바보야가 아니라 실수를 했구나.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조금씩 치유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끝없는 비교의 굴레. 저 사람은 아직도 정정한데 나는 왜 이럴까? 옆집 사람은 자식들이 잘 되는데, 친구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데, 이런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에는 질투와 원망이 쌓이고 우리 자신은 점점 초라해 보입니다. 질투와 원망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자책감은 위장을 망가뜨리고 식욕을 떨어뜨립니다. 비교는 인생의 독과 같습니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의 건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남의 모습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걸어온 길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나이라고 해도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겪어온 일들이 다르며 타고난 조건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순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작은 성장이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오늘의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습관, 감정을 억누르고 덮어버림. 슬퍼도 말 못하고 기뻐도 참는 게 어른이지. 이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나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을 억누르고 덮어버리려고만 한다면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우울증이 되고, 기쁨을 억누르면 무기력해지며, 분노를 억누르면 몸이 아픕니다. 이런 억제는 식욕을 떨어뜨리고 두통을 유발하며 심장에도 무리를 줍니다.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압력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어딘가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은 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느끼는 것을 허용해 주십시오.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지금 기쁘구나.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슬플 때는 울어도 괜찮고, 기쁠 때는 웃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유치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7번째 습관, 고립된 채로 지내기. 혼자 있는 게 편해. 누굴 만나서 뭘 해. 귀찮기만 하지.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실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부담스럽고 오랜 친구들과도 만나기가 귀찮아집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고립은 우리의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고립은 우울증의 시작이며 치매의 위험을 높이고 식욕을 떨어뜨리며 수면 장애를 유발합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따뜻한 대화 한마디, 진심 어린 웃음 하나가 어떤 약보다도 강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연결을 유지해 보십시오. 전화 한 통화, 짧은 산책에서 만나는 이웃과의 인사, 작은 모임에 참여. 이런 것들이 모두 소중한 연결입니다. 고립은 안전함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8번째 습관, 변화를 거부하기.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옛날 방식이 최고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 이해 못하겠어.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드시나요? 변화에 대한 거부감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래 살아온 방식이 편하고 새로운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뇌의 신경세포들이 활발하게 연결됩니다. 반대로 항상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같은 환경에만 머물면 뇌는 점점 경직됩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로 이어지는 주요한 경로 중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해 보거나 새로운 요리를 해보거나 읽어보지 않았던 책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또는 손자, 손녀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거나 젊은 세대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유연함입니다. 9번째 습관, 감사하지 않는 마음. 고마운 게 뭐 있어. 맨날 똑같은 하루지. 나한테 좋은 일이 언제 있었나?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시나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마음의 황폐함은 몸의 황폐함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의학 연구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심박수가 더 안정적이고 면역력이 더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약과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찾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것, 끼니를 걸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일상들 말입니다.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함께 해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는 거창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의 변화가 몸의 건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번째 습관, 스스로를 포기한 마음. 이제 뭐 그냥 살다 가는 거지. 건강 챙겨봤자 뭐해. 나이 든 사람이 뭘 바라겠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포기의 마음은 우리 몸에게 이제 그만 버텨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로 신기합니다. 주인이 자신을 아끼고 돌보려는 마음이 있을 때는 더 열심히 버텨주고, 주인이 포기하면 몸도 함께 포기합니다. 나를 방치하면 몸도 나를 버립니다. 반대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면 몸도 그에 응답합니다. 포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쉬운 포기가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소중한 존재야. 나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어. 나는 건강하게 살 가치가 있어. 이런 마음을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돌봄부터 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아끼고 내 마음을 돌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만나는 지점. 지금까지 10가지 마음의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적 예상의 굴레, 억눌린 분노의 독,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함,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들, 끝없는 비교의 굴레, 감정을 억누르고 덮어버림, 고립된 채로 지내기, 변화를 거부하기, 감사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포기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은 반드시 따라 무너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함께 회복됩니다. 생각 하나, 말 한마디, 감정 하나,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의 생각 하나, 말 한마디, 감정 하나가 앞으로의 우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말년의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 마음부터 살펴보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습관을 바꾸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어떤 명약보다도 어떤 치유보다도 강력한 건강의 비법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생 많았어, 내 마음아. 내일은 더 따뜻하게 나를 대할게. 나는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따뜻한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당신의 몸을 치유하며 당신의 남은 날들을 더욱 건강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돌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흡과 함께하는 평온,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호흡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밀려올 때, 분노가 치솟을 때, 과거의 상처가 아플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5번만 해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질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활동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이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만남, 가능하다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연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거나 작은 공원을 산책하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무한한 위로를 줍니다. 나무들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듯 우리의 마음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이 가르쳐 줍니다. 겨울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 마음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기쁨.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안에서 팔다리를 가볍게 뻗거나 제자리에서 발을 들었다 놓거나 어깨를 천천히 돌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막힌 부분들이 뚫립니다. 몸을 움직일 때 나오는 엔돌핀은 자연스러운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입니다. 이것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인 마음의 약은 없습니다. 좋은 말의 씨앗.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씨앗과 같습니다. 나는 늙었어. 대신 나는 경험이 풍부해. 나는 아파. 대신 몸이 조금 불편해. 나는 쓸모없어. 대신 나는 휴식이 필요해.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특히 잠들기 전과 일어난 직후는 우리의 무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용서라는 선물.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이 괜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못했던 과거의 나, 실수했던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때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는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게.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마음의 정원 가꾸기.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꽃밭이 될 수도 있고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잡초와 같습니다. 그냥 두면 금세 정원을 뒤덮어버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뽑아주고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부정적인 생각 하나를 뽑아내고 긍정적인 생각 하나를 심어보십시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 보십시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선물.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이제는 천천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후회와 자책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 사용하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놓아주고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랑이라는 약.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인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부족함도 사랑하며 나의 과거도 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에 대한 사랑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도, 때로는 힘든 현실도, 모든 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어떤 병원의 치료보다도, 어떤 명약보다도 강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며 우리의 삶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여행.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여행에서 힘든 길도 많이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가시밭길도 있었고, 험한 산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금의 당신을 말입니다. 앞으로의 여행은 더욱 여유롭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들으면서 천천히 여유롭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행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면 당신의 몸도 편안할 것이고 당신의 몸이 편안하면 당신의 삶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이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의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고마워, 내 마음아.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는 편안히 쉬면서 행복하자.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 건강한 삶.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소중하며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을 그 소중한 자신을 위해 따뜻하게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아무 이상 없이 건강검진을 마쳤는데 2달 만에 병이 터졌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졌던 마음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말년의 건강은 음식도 운동도 아닌 마음에서 무너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각, 감정, 말버릇이 당신의 면역을 갉아먹고 장기를 상하게 만들며 결국 병이 됩니다. 오늘은 몸보다 무서운 마음 습관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고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 부정적 예상의 굴레.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의 작은 변화에도 혹시 큰 병이 아닐까? 이제 나이가 드니 몸이 망가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이러한 부정적 예상은 단순히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마음의 상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걱정과 불안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해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면 우리 몸의 방어막이 약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밤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고 혈압을 올리며 당뇨의 위험을 높입니다. 생각만으로도 병을 부를 수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내가 상상하는 일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의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두 번째 습관, 억눌린 분노의 독.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참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른이라면 화를 내면 안 되지. 내가 참으면 되는 일이야. 이런 마음으로 삼켜온 분노들이 가슴 속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점잖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억눌린 분노는 가장 먼저 위장을 공격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쓰리며
식욕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압이 급격히 오르기도 합니다. 뒷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움을 느끼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말하던 우라병의 정체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지만 건강하게 표현하지 않은 감정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병이라는 형태로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화를 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리고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일로 속상했어. 이런 상황이 화가 났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또는 일기를 써보시거나 혼자 있을 때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없는 척하지 않는 것, 억지로 누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함. 잠자리에 누우면 자꾸만 떠오르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혹은 몇십 년 전에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 그때 그 상황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다르게 말했더라면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새도록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뇌는 과거를 떠올릴 때와 실제로 그 일을 겪을 때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즉, 과거의 상처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 몸은 그 스트레스를 다시 한번 겪게 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은 오르며 호르몬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리고 밤잠을 설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자책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오늘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금 이 순간이 나의 현실이야.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 보십시오. 발가락을 움직여 보거나 깊게 숨을 쉬거나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습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들. 내가 뭘 잘하겠어. 나는 늘 부족했어. 이 나이에 뭘 해봤자.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하고 계신가요?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자기 비난은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면역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또한 자기 비난은 신경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만성 스트레스 상태를 만듭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이 주인의 말을 그대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프다고 계속 말하면 몸이 정말로 아파지고 나는 쓸모없다고 말하면 활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나는 소중하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 몸도 그에 따라 반응합니다. 물론 갑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칭찬하라고 하면 어색하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 대신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 보십시오.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잘 안 됐네. 나는 바보야가 아니라 실수를 했구나.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조금씩 치유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끝없는 비교의 굴레. 저 사람은 아직도 정정한데 나는 왜 이럴까? 옆집 사람은 자식들이 잘 되는데, 친구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데. 이런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에는 질투와 원망이 쌓이고 우리 자신은 점점 초라해 보입니다. 질투와 원망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자책감은 위장을 망가뜨리고 식욕을 떨어뜨립니다. 비교는 인생의 독과 같습니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의 건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남의 모습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걸어온 길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나이라고 해도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겪어온 일들이 다르며 타고난 조건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순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나를 어제의 나와 비교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작은 성장이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오늘의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6번째 습관, 감정을 억누르고 덮어버림. 슬퍼도 말 못하고 기뻐도 참는 게 어른이지. 이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오셨나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을 억누르고 덮어버리려고만 한다면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슬픔을 억누르면 우울증이 되고, 기쁨을 억누르면 무기력해지며, 분노를 억누르면 몸이 아픕니다. 이런 억제는 식욕을 떨어뜨리고 두통을 유발하며 심장에도 무리를 줍니다. 감정은 물과 같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압력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어딘가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은 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느끼는 것을 허용해 주십시오.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내가 지금 기쁘구나.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슬플 때는 울어도 괜찮고, 기쁠 때는 웃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을 때라도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유치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7번째 습관, 고립된 채로 지내기. 혼자 있는 게 편해. 누굴 만나서 뭘 해. 귀찮기만 하지.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실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부담스럽고 오랜 친구들과도 만나기가 귀찮아집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고립은 우리의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고립은 우울증의 시작이며 치매의 위험을 높이고 식욕을 떨어뜨리며 수면 장애를 유발합니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따뜻한 대화 한마디, 진심 어린 웃음 하나가 어떤 약보다도 강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이 번거롭게 느껴지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연결을 유지해 보십시오. 전화 한 통화, 짧은 산책에서 만나는 이웃과의 인사, 작은 모임에 참여, 이런 것들이 모두 소중한 연결입니다. 고립은 안전함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사람과의 연결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치료의 한 방법입니다. 8번째 습관, 변화를 거부하기.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옛날 방식이 최고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 이해 못하겠어.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드시나요? 변화에 대한 거부감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래 살아온 방식이 편하고 새로운 것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아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뇌의 신경세포들이 활발하게 연결됩니다. 반대로 항상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같은 환경에만 머물면 뇌는 점점 경직됩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로 이어지는 주요한 경로 중 하나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바꾸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해 보거나, 새로운 요리를 해보거나, 읽어보지 않았던 책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또는 손자, 손녀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거나, 젊은 세대의 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해보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유연함입니다. 9번째 습관, 감사하지 않는 마음. 고마운 게 뭐 있어? 맨날 똑같은 하루지. 나한테 좋은 일이 언제 있었나?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시나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마음의 황폐함은 몸의 황폐함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의학 연구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심박수가 더 안정적이고 면역력이 더 높게 측정된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약과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찾아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것, 끼니를 걸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일상들 말입니다. 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함께 해준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는 거창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의 변화가 몸의 건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번째 습관, 스스로를 포기한 마음. 이제 뭐 그냥 살다 가는 거지. 건강 챙겨봤자 뭐해. 나이 든 사람이 뭘 바라겠어.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포기의 마음은 우리 몸에게 이제 그만 버텨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로 신기합니다. 주인이 자신을 아끼고 돌보려는 마음이 있을 때는 더 열심히 버텨주고, 주인이 포기하면 몸도 함께 포기합니다. 나를 방치하면 몸도 나를 버립니다. 반대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돌보려는 마음을 가지면 몸도 그에 응답합니다. 포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쉬운 포기가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소중한 존재야. 나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어. 나는 건강하게 살 가치가 있어. 이런 마음을 되찾으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규칙적인 식사,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돌봄부터 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아끼고 내 마음을 돌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만나는 지점. 지금까지 10가지 마음의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적 예상의 굴레, 억눌린 분노의 독,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함,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들, 끝없는 비교의 굴레, 감정을 억누르고 덮어버림, 고립된 채로 지내기, 변화를 거부하기, 감사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포기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은 반드시 따라 무너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도 함께 회복됩니다. 생각 하나, 말 한마디, 감정 하나,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의 생각 하나, 말 한마디, 감정 하나가 앞으로의 우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말년의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 마음부터 살펴보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습관을 바꾸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어떤 명약보다도 어떤 치유보다도 강력한 건강의 비법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생 많았어, 내 마음아. 내일은 더 따뜻하게 나를 대할게. 나는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따뜻한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당신의 몸을 치유하며 당신의 남은 날들을 더욱 건강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몸이 바뀝니다. 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돌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흡과 함께하는 평온,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호흡을 통한 마음 다스리기입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밀려올 때, 분노가 치솟을 때, 과거의 상처가 아플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5번만 해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질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활동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이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만남, 가능하다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연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거나 작은 공원을 산책하거나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무한한 위로를 줍니다. 나무들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듯 우리의 마음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이 가르쳐 줍니다. 겨울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 마음의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기쁨.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안에서 팔다리를 가볍게 뻗거나 제자리에서 발을 들었다 놓거나 어깨를 천천히 돌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막힌 부분들이 뚫립니다. 몸을 움직일 때 나오는 엔돌핀은 자연스러운 진통제이자 행복 호르몬입니다. 이것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인 마음의 약은 없습니다. 좋은 말의 씨앗, 말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씨앗과 같습니다. 나는 늙었어. 대신 나는 경험이 풍부해. 나는 아파. 대신 몸이 조금 불편해. 나는 쓸모없어. 대신 나는 휴식이 필요해. 이런 작은 변화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특히 잠들기 전과 일어난 직후는 우리의 무의식이 가장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용서라는 선물.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이 괜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해 보십시오. 완벽하지 못했던 과거의 나, 실수했던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때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는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게.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마음의 정원 가꾸기.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꽃밭이 될 수도 있고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잡초와 같습니다. 그냥 두면 금세 정원을 뒤덮어버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뽑아주고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부정적인 생각 하나를 뽑아내고 긍정적인 생각 하나를 심어 보십시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 보십시오. 한 달,
2달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몸도 더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선물.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구석구석을 이제는 천천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귀중한 시간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을 후회와 자책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 사용하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놓아주고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랑이라는 약.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인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부족함도 사랑하며 나의 과거도 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에 대한 사랑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도, 때로는 힘든 현실도 모든 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어떤 병원의 치료보다도 어떤 명약보다도 강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며 우리의 삶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여행.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여행에서 힘든 길도 많이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가시밭길도 있었고 험한 산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금의 당신을 말입니다. 앞으로의 여행은 더욱 여유롭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들으면서 천천히 여유롭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행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면 당신의 몸도 편안할 것이고 당신의 몸이 편안하면 당신의 삶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이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당신의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고마워, 내 마음아.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는 편안히 쉬면서 행복하자.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 건강한 삶.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소중하며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을 그 소중한 자신을 위해 따뜻하게 살아가십시오.